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력의 대개 이정열입니다. 자, 상용 CN이 커버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왜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에는 좀 어떨지, 지금 주가가 비쌀지 저렴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드리기보다는 이런 객관적인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쌍용 CNE 이 기업은 시멘트 관련 종목이죠. 시멘트.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비즈니스 서머리입니다. 일단은 시멘트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 자원 산업, 레미콘 산업, 기타 산업 영위를 하고 있고, 동해, 영월, 부평, 광양 시멘트 공장에서 연간 1,5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한다. 전국 각지의 출하 기지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일단은 사업 품목은 쌍용 레미콘도 있기 때문에 계열회사 레미콘이다. 레미콘. 사업장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 레미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가 대우건설, 현대건설, 보스코건설, GS건설, 대방건설,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이다. 자,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사업이 저는 사실 쌍용 ENC 제대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뉴스를 항상 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에요. 실물 경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기, 분위기, 온도 그런 게 되겠고, 그리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리고 건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번외로 이전에는 좀 그랬어요. 여기서 시멘트 쪽에 유통하는 것들에 좀 이제 그 파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풀렸겠지만은 영향이 이번 실적에는 영향이 좀 있겠죠. 작년에 좀 있었던 이슈들이었기 때문에 시멘트 운송 레미콘 사업자가 좀 파업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좀 줄어들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좋았을 때 파업을 했던 게 아니라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고, 금리를 올리니 낮추니 뭐 동결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2월 1일에 일단은 25bp라도 인상시킬 가능성들이 높은 상태예요. 경기가 침체 우려감들이 금리가 멈추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 경기 침체가 악재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있어야 물가가 하락을 하고 금리가 동결이 될 거다. 경기 침체를 바라면은 부동산 경기와 건설 업종, 공사를 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이 아파트에 분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 건설 구조를 보면 그렇죠. 건설 구조를 보면은 건설하기 전에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 게 사실 부동산 그 건설사들의 돈으로 매입을 할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준공을 할 거라고 합니다. 준공을 할 거는 이제 모집, 이제 뭐 매매가 들어가죠. 매매에서 돈이 좀 자금이 모자랄돼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또 돈을 또 땡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가 들어가고 이제 분양을 해줍니다. 분양. 이런 구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사실 건설사들의 돈으로 물론 이제 건설사들의 돈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건설을 하기 위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죠. 그럼 이제 건설 기업은 어떻습니까?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유동성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유동성에. 이게 강원도에서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레고랜드. 유동성 위기가 좀 있고, 금리가 너무 높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은 상태인데다가
인데다가 유동성 위기까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에 차질이 있게 되고, 또 이제 건설이 또 어렵게 하는 게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원자재가 비쌌다라는 거죠. 원자재만 비쌌습니까? 달러도 가격이 높았습니다. 달러가 높아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철강, 시멘트 이런 가격들이 고공행진을 해버리죠. 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쌍용이 CNE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죠. 근데 항상 우리가 판가를 인상을 시킨다라는 게 판매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오히려 증가되지를 못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한 개를 살 돈으로, 두 개를 살 돈으로 한 개를 사야 되니까. 자,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자재 비용이 너무 높아졌어. 시멘트를 생산하는 철근을 생산하는 철강석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 그리고 시멘트를 생산하는 유연탄 가격이 너무 높아졌어. 근데 판매가를 올리지 못해요. 왜냐면 건설업체들의 수요가 낮은 상태니까.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원가에 유연탄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판매가는, 그러면은 결국엔 원자재 부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건설이 PF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금 조달이 잘 돼가지고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수요가 안 좋은 상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판매가를 인상시키지 못하는데 수익성이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 와중에 터진 게 파업이에요. 그 와중에 터진 게.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게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달러가 올라가고 있던 것들은 점점 하락을 하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음에도 뭐 있겠지만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침체, 이 금리 인상 다목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뭐든지 간에 해소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건설 기업들의 관련이 있는, 실물 경제에 관련이 있는 건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건설이 잘 돼야 시멘트가 소비가 되는데 영업이익의 반영이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컨센서스가 좀 부합을 할지,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들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없을 리가 없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수급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PER이 15배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Q가 감소하더라도 이런 리포트가 있죠.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의 기대치를 부합할 것으로 파악을 한다. 출하량은 둔화가 될 것이다. 원가 부담도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견고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저도 살짝 좀 의아합니다. 출하량,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었다. 수요가 줄어들었다. 원가 부담, 원자재 비용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이거는 좀 어떤 일들일까? 뭐 때문일까? 그 개인적인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시멘트 업계, 환경 오염시설 허가 대상의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시멘트 업계 부담이 가중됐다. 겹친 격으로 특히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자, 화물연합본부 총파업도 시멘트 업계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파업이 좀 있었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전기세까지 오르면서 시멘트 사업의 수익성이 더욱더 악화됐다. 근데 여기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을 한다? 약간 뭐 때문일까? 일단 근데 여기 이 하나투자증권 글쎄요, 좀 얘기가 좀 다르네요. 실적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 전망을 했다. 여기에서는 뭐 일단은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파악을 한다. 자, 건설 지표가 악화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1월부터 줄어든 건축 착공 면적은 추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들이다. 이에 올해 연간 시멘트 내수 출하량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있다. 시멘트 가격이 추가 인상 효과 등이 감소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분석이다.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멘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출하량이 조금 감소가 됐다고 하겠지만은 판매가를 증가시켰으니까 뭐 부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성수기까지 진입하면서 내수 출하량은 일단은 조금 증가됐고 수출 물량 회복, 4월 가격 인상 효과 더해지면서 매출액이 양호하게 성장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7,206억 원, 400억 원 가능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그건 좀 의구심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단기 순이익 1분기 마이너스 155억, 여기 마이너스 155억 있죠. 그리고 2분기 그리고 플러스 390억 원, 205억 원, 그리고 400억 원까지 가능할지 일단은 의구심이지만 480억, 840억 원. 자, 그러면 일단 단기 순이익은 컨센서스 834억 원, 840억 원. 좀 괴리감이 살짝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1,800억이 났던 2021년도보다 영업이익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적 감소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시장 기대치는 부합한다. 기대치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EPS가 작년에 재작년 2021년도 1,800억 원 났을 때는 EPS가 369원이었습니다. 이게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눠버리면 1주당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5,630원 계산을 해보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 369원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퍼가 프리미엄이 15배, 기업 자산 가치 대비해서 15배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낮아질 거니까 166원으로 맞춰놔야죠. 166원. 그렇게 되면은 33배. 33배면 고평가도 아니다. 실적이 낮아지는 것들을 예상을 해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이 기업의 이 기업의 가치에 영업이익에 동기화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들은 장기적인 요인들이라도 다시 영업이익이 회복하는 올해 경기가 좋아지느냐, 그러면은 EPS가 166원에다가 300원, 362원, 300원대가 되더라도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느냐, 18배 수준이 되니까 올해의 경기 전망에 주가가 달려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쌍용 CN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버티시는 거가 되겠고, 제가 투자 의견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요청을 해주셔서 분석을 좀 도와드렸고 이 분석을 해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제 무료방에서도 종목들을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같이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